자, 세 번째 사림의 성장과 분당의 출현, 이제 교과서 정리를 해볼 건데요. 먼저 역사 속으로에 보면, 자, 여기 서원에서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이제, 그러니까 사림의 어떤 이제 근거지가 되는, 이제 그 서원이죠. 서원 제사의 기능도 있고 교육의 기능도 있는 그 서원이고요. 자, 내려와서 이제 본문을 한번 봐볼게요. 음, 자, 세조의 즉위를 도왔던 공신들. 자, 두 줄 내려서 이제 훈구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자, 그러니까 이 세조의 즉위를 도왔던 공신들이다. 결국엔 개유정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고려말 온건파 신진사대부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사림이라고 이제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사림은요. 훈구 세력이 중앙집권 체제를 강조한 것과 달리 향촌 자체를 내세우면서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한 왕도 정치를 강조하게 되고요. 자, 두 줄 내려와서 사림은 주로 3사에 배치되어서 훈구 세력의 비리를 비판하고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훈구와 그다음에 사림의 비교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하고요. 자, 왼쪽에 보면 이 압구정이라는 이 정자가 있죠. 지금 서울에 이제 그 압구정동에 있는데 그 압구정 이고요. 자, 이 개유정난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이 한명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명회가 당시에 이제 권력이 엄청 셌대요. 그래서 한명회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다가 한명회가 이 압구정이라는 정자를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사화의 발생 보면 세 번째 줄에 연산군은 훈구 세력과 손을 잡고 살림을 축출했다. 여기 이제 모사화가 되는 거고요. 자, 연산군은 자신의 친어머니가 폐비된 사건을 구실로 사화를 일으켜서 살림을 제거했는데 이때 훈구 세력도 피해를 입었다. 요거는 이제 갑자사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줄 내려서 폭정을 일삼던 연산군은 결국 종변으로 쫓겨나게 되고요. 중종이 왕이 올랐다. 중종 반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네 줄 내려오면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사림은 왕도 정치의 이상을 강조하면서 국왕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여러 개혁을 추진을 했어요. 자, 결과 중종과 공신들은 조광조를 제거하고 많은 살림을 축출했다. 기묘사가 벌어졌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톡톡 한번 볼게요. 여기 무오사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무오사화의 원인은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쓴 조의제문이다라는 거고요. 자, 이 의제를 이제 초나라의 항우가 살해한 것을 빗대어서 세조의 단종폐위를 비판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연산군을 이제 부추겼죠. 결국에는 이제 연산군이 이제 살인들을 이제 죽이거나 이제 귀형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역사 탐구 한번 봐볼게요. 조광조의 개혁 정책. 자, 현량과를 실시했다라는 거예요. 자, 추천을 통해서 사임들이 이제 관직에 오르게 됐고요. 두 번째, 자,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이 소격사를 폐지시켰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자, 미운 삭제. 이 중종 반정 때 거짓으로 참여했던 사람들, 거짓으로 이제 공신으로 책봉된 사람들, 이제 삭제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자, 명종 때 벌어진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또다시 살인이 피해를 입는 사화가 발생했다. 자, 요거는 바로 을사사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을사사화. 자, 한 줄 내려와서 선조가 즉위하면서 다시 정계에 진출했고요. 이후 정치의 주도 세력을 성장해서 정권을 장악했다. 자, 16세기 후반에 이제 선조가 즉위하게 되면서 살인들이 이제 집권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줄 내려와서 명종 때 외척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발생한 문제의 처리를 두고 갈등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살인들 간에. 또 결정적으로 이조전랑의 임명 문제가 불거지면서 살인들의 갈등이 점차 이제 심화된 거고요. 자, 이렇게 학문적 정치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붕당을 이제 형성하게 되면서 살림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되고요. 뭐 이황 조식의 학문을 계승한 살림은 주로 동인이고요. 자, 서인에는 주로 이의 문인들이 가담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두 줄 내려서 끝부분에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었는데, 자, 광해군 때는 북인이 정치를 주도했다. 자, 그러나 인조 반정 이후에는 북인이 수출되고요. 서인이 남인과 함께 전국을 운영했다라는 거. 자, 왕들 각 왕들 때
어떤 분당이 권력을 잡고 있는지 확인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여기 분당의 형성과 분화, 요 표는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자력수속의 분당 출현의 계기라고 돼 있어요. 자, 사림은 신무겸을 따르는 무리와 김효원을 따르는 무리로 나뉘어서 대립했고요. 당시에 김효원의 집이 도성의 동쪽, 동대문 쪽에 있었고요. 신무겸 집이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각각 동인과 서인으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다음은 이제 어떤 살인들의 기반인데요. 자, 이렇게 살인들이 수차례 사화로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조 때 정치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서원과 향양을 중심으로 향촌 사회에서 세력을 키워나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서원은 사림이 덕망이 높은 유학자를 기리면서 지방 양반의 자제를 교육하기 위해 설립한 교육기관. 그러니까 제사도 지내고 교육도 하는 그런 기관이다라는 거고, 최초의 서원은 중종이 세웠던 중종 때 주세붕이 세웠던 백운동 서원이고요. 자, 명종 때 이황이 이제 건의해서 최초의 어떤 사액 서원이 되었다라는 거야. 사액을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름을 소수서원 이렇게 이제 바꾼 거고요. 자, 그다음에 성리학의 보급과 지방 문화 성장에 크게 기여를 했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고요. 자,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학문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학파의 형성에도 이제 이 서원이 영향을 끼쳤고요. 이런 서원은 이제 분당의 근거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내려오면 서원의 기능과 구조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안쪽에 사당 있죠? 여기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고요. 뭐 강당 요런 데가 이제 이제 수업 받는 곳이고요. 서재, 동재 이런 데는 이제 기숙사인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자, 향약인데요. 자, 향약이라는 거는 향촌의 자치규약이고요. 향촌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던 전통 풍습에다가 유교적 윤리를 적용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유교 덕목에 따라서 백성의 풍속을 교화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했다. 성리학을 통해서 자, 그다음에 성리학의 발달에 보면 자, 사림의 활동으로 조선 사회의 모든 분야의 성리학적 윤리가 점차 보급이 되어 갔고요. 자, 특히 여기 소학이라고 해가지고요. 아동에게 유교 윤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편찬한 책, 요거 여러분 이제 확인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료투톡에 보면 이제 성리학의 어떤 그 대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황과 이가 나오는데, 자, 이황 같은 경우에는 성학십도, 자, 이는 뭐 경목여결, 요거 플러스 뭐 성학집요라는 걸 또 써요. 이름이 좀 비슷하죠. 성학집요. 자, 요런 거 이제 여러분들 참고를 하고요. 자, 내려오면 역사탐구의 향약의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좋은 일은 서로 권하고 예의 바른 풍속으로 서로 교제하며 어려운 일은 서로 돕고 잘못을 저지르며 꾸짖는 것. 이거 기본 덕목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 어떤 이제 향약이다라는 거고요. 자, 넘어가서 자, 사림이 중국의 주자가 펴낸 가래를 널리 이제 보급을 하게 되는데 이 가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가정에서 지켜야 될 어떤 성리학적 예법이다라는 거야. 자,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의례를 성리학의 예법에 따르도록 했다. 이게 이제 가래라는 거고요. 자, 내려와서 두 번째 단락에 자기 가문의 혈통을 중시하는 풍조가 확대되면서 자, 가족과 친족의 혈통 관계를 밝혀 가문의 내력을 기록한 족보의 편찬이 이제 활발해지고요. 자, 내려오면 뭐 여기 뭐 관례, 그다음에 혼례, 상례, 뭐 제례 이렇게 있는데 관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제 성인이 되면 이렇게 이제 갓을 뭐 이제 씌워주는 거 그런 거고요. 자, 그다음에 또는 이제 뭐 관직에 진출한다거나 뭐 그런 거 그런 것도 이제 관례라고 하고요. 자, 혼례 같은 경우에 결혼할 때 상례는 이제 상할 때 제례는 제사를 지낼 때 하는 어떤 예법에 대해서 이런 게 다 가래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려와서 내용 정리 속속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성종 때 정계에 진출한 사림은 주로 어디에 배치되어서 흥구 세력에 비례입판했죠? 그렇죠. 3사에 배치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개혁 정책을 펴던 조광조와 사림이 이것으로 제거되었대요. 어떤 사와? 김효사와. 자, 세 번째, 백운동 서원은 이황의 건의로 소수란이 형판을 받아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었다. 국가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았던 사액서원이 되었고요. 향촌의 자치규약, 향약이죠. 향약을 통해서 사림은 백성의 풍속을 교화하고요. 자, OX 보면, 자, 선조 때 사림은 의정부의 정승 임명 문제를 놓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었다. 아니죠.
의정부의 정승면이 아니라 이조전란직이죠. 서인에는 주로 이황과 조식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이 가담했다. 아니지, 이거는 이제 그 동인 이야기죠. 사림은 소학을 널리 보급해서 백성이 성리학적 규범을 익히도록 했다. 맞는 거고요. 자, 조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예법은 주작가 펴낸 가래에 기초했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사림의 성장과 분당의 출현 교과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